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풍과 낙뢰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침수와 산사태의 위험성 많이 보셨으니까 행동 요령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지난해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인터넷에서 K 직장인이라고 해서 많이 돌던 사진입니다. 예, 기억나요. 예. 지하철을 타고 반드시 출근하고야 말겠다는 그러니까. 굳은 의지를 예. 보여주는 K 직장인, 그야말로 K 직장인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 최근에 요즘 들어서는 특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극한호우라고 해서 언제 물이 불어나서 고립될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지대, 지하차도 또 지하 주차장 이런 곳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먼저 그러면 이제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풍은 또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는데 태풍의 위력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 피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전국에 네, 엄청나죠. 전국에 66,341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었고요. 2,147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량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분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고 29명이 다치는 그런 인명피해가 남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동하시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전북 진안군에서 혈액암 환자분이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집 앞 도로에 그리고 다리가 물에 잠겨서 이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119에 신고를 해주셨는데 저희 대원들이 마침 안전하게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구조 로프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셨고 그리고 구급차로 안전하게 이송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충남 아산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노원에 물이 불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가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줬는데 이 두 가지 사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네. 자칫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은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낮은 지대에 있다면 사실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지만 그리고 위험 지역, 아까 보셨다시피 태풍의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재난 문자 반드시 꼭 챙겨보시고 위험 지역에 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태풍 시의 행동 요령 한번 볼 텐데요.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시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해안가나 산간, 계곡 이런 곳은 절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낚시나 야영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요.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각종 구조물을 고정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간판이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그래서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고정을 미리 해주시고 이동하실 때에도 공사장이나 이런 뭐 간판이 크게 있다거나 하는 위험 곳은 좀 피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낙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흔히 말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구름에서 지면으로 번개가 떨어지는 불꽃, 이것을 저희가 낙뢰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이런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천둥 번개가 이렇게 치면서 이런 불꽃들이 위협을 합니다. 오금이 저릴 만큼 좀 무서운 영상인데요.
그 낙뢰는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강원도 양양군의 해변에 낙뢰가 떨어져서 맞아요. 우리 해변가에 있던 6분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결국 한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강릉의 역 인근에서 낙뢰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역에 발이 묶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행동 요령 한번 보실게요. 낙뢰가 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30-30 법칙입니다. 이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도 헷갈리실 거예요. 30초, 30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천둥번개가 치면 물가나 이렇게 위험한 곳에 계실 때 30초 내에 바로 실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요. 네,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물가에서는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전류로 감전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셔야 되고 안전한 지대로 이동을 하셨다고 하면 마지막 천둥이나 번개 이후에 30분 동안은 최소 30분 동안은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실 때 낮은 자세로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우산이나 골프채 이런 거 들고 계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놓아두고 낮은 자세로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 바다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강한 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 반드시 낙뢰 발생 시에 30-30 법칙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호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 1교시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극한호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요즘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용어 쓴 지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왜 많이 나왔냐 하니까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그리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되면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최근에 비의 강수의 양상 이런 것들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강수의 양상을 반영한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상청에서는 지난 6월에 극한호우 시의 재난 문자를 수도권의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께 직접 발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왔었던 11일이었습니다. 예. 네, 이때 저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침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극한호우 시에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교시에 보셨던 것처럼 지대가 낮은 곳, 지하도나 터널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 지하 터널이나 지하도를 이용하셔야 한다 하면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집이나 건물 안으로 물이 찬다 그러면은 전기 전원을 가장 먼저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을 타고 전류가 흐를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침수나 어떤 재난 발생 시에 피난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재난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을 점검하러 가신다거나 이런 행동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맨홀 뚜껑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렇죠. 맨홀의 철제 뚜껑이 사실 40kg에서 160kg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면 수압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로가 침수되고 그리고 맨홀이 안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빠지거나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이동하실 때에도 맨홀은 비껴서 이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차량 운행하실 때도 맨홀 쪽은 비켜서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그 농소로를 점검하시던 우리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맨홀에 빠져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래서 반드시 맨홀은 피해서 걸어가시고 혹시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손목을 잡고 서로가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안전한 도움이 되고요. 물살 회오리는 당연히 피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 상황이나 정보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재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부의 대표 재난안전 포털 앱인 안전 디딤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안전 디딤돌 이용하시면 재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일상생활 속의 안전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라든지 안전 대피소, 그리고 뭐 병원, 약국, 쉬는 날 문 연 병원, 약국 어딘가요? 이런 것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안전 디딤돌 앱 설치하시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연을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가장 요즘의 재난의 양상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안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의 시도소방본부 등에서 13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실제로 침수나 건물이나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실제 상황을 재현해서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북에서는 생존 수영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제주에서는 또 해안이나 선박 사고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 휴가 만약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면 안전체험관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청자 질문 들어와 있는데 집중호우로 119에 신고했을 때 네. 전화 연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신고 폭주로 인해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시스템이 어떤 부하가 걸린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선 신고만 유독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19에 문자 보내듯이 문자와 사진,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상황 접수 요원들이 바로바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듯이 119 누르시고 여기 어디인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접수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 긴급성을 판단해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 그럼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119 해갖고 문자 보내면 돼요? 네, 119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네, 답장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것까지도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